그럼 제가 세무조정이다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한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결산이라는 것도 하고 평소에 장부에 기록하죠. 그럼 95% 이상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이나 회계기준이나. 그럼 거기에서 회계에서 똑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안 하는 거지, 회계에서 똑바로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산에서 이원가 예상하는 거, 비용에 대한 부분은 회계기준하고 법인세법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일할 계산으로 다 계산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계산 안 하면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장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세무조정의 하나죠. 그래서 결산서에서 하는 조정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결산조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산서에서 한다고 결산조정이고,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라는 걸 제출할 건데 그걸 신고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신고서에서 조정한다라고 해서 얘를 신고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결산 세무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 결산조정, 세무 신고조정이 있으면 이제 조정해야 될 항목들 중에서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 결산조정 사항이 있어요. 신고조정 사항과 결산조정 사항이 있어요. 자, 얘 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가 신고조정 사항은 원래 결산서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 그러면 생각이 똑같으니까 신고조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고조정에서 결산조정에서 하지 않았으면 신고조정에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신고조정 사항인데, 결산조정 사항은 신고조정에서 하면 왜 이래 계속 결산조정에서 하면 신고조정을 안 하는 건 똑같은데, 결산조정에서 안 했다도 신고조정을 허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나요?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들어드릴게요. 자, 보면 자, 첫 번째, 자, 우리 회사가 급여 600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급여 600원. 자, 그럼 이 회사가 매출이 우리 정상적으로 하면 매출이 1,000원인데, 자, 급여 비용이 600원이다라고 회계 처리하면 당기 순이익은 400원이고, 그럼 매출과 비용 급여에 이견이 없으면 조정하는 게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400이 되고, 여기에 세율이 10%라면 40이라는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매출 1,000원인데 실수로 급여를 누락한 거예요. 자, 급여를 누락하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1,000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더해줘야 될 건 없는데 나 이거 빠뜨렸어요 하면서 세금 신고하면서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빼줄게 라고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4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10%면 40원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신고조정 사항의 내용인데, 자, 오른쪽에 한 개를 더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600을 누락했다라고 볼게요. 600. 자, 그럼 제대로 한다면, 자, 이 회사가 첫 번째 제대로 하면 1,000의 수익에 600원을 해서 400원이고, 이견이 없으면 400원에
10%에 40원이다. 그럼 제대로 하면 똑같은데, 그런데 실수로 얘를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서 여기에 600원 넣겠다라고 했더니 세법이 안 된대요. 넣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1,000원을 내서 얘를 10%에서 세금을 100원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결산 조정 사항인 건데 여기서 안 했는데 여기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급여 600만 원, 대변에 현금 6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감가상각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6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0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얘들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급여는 실제 지출 경비예요. 실제로 돈이 나간 건데 내가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은 돈 받았다고 소득세도 낼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이 봐도 장부에 안 쓴 거는 너가 실수로 빠뜨렸구나. 그러니까 신고조정에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실제 지출 경비는 신고조정 사항인데, 그런데 감가상각을 누락했다고 봤을 때, 자, 얘 실제로 나간 건가요? 얘는 추정 경비죠. 이만큼 비용이다. 실제로 나간 게 아니고 기속자가 없는데 우리 회사가 임의적으로 쓰는 거죠. 그럼 법인세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회계상으로는 주주들한테 보고 이익을 높이고 그래놓고 세금은 작게 내고 싶니? 이건 너 마음대로 조작한 거니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추정경비는. 얘는 실제로 나간 거니까 빠뜨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실제 나간 거 아닌데 너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쓰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가 임의적으로 조작한 거니까 결산서에 넣어야지만 인정해주고, 넣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줄게. 이걸 우리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얘는 추정경비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너 마음대로 너무 많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한도까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추정경비인 감가상각에 대한 한도도 계산해서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걸 정할 거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차변이 대손상각비, 기타 대손상각 비용이죠. 이것도 마음대로 비용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정해서 한도 초과한 걸 정리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세법에서 이번에 회계 처리하면서 아무것도 처리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는 인정 안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제 둘이 차이는 실제경비다, 추정경비다. 그럼 이제 앞에 제가 여기서 하면 안 하고 안 하면 해준다. 여기서 하면 그냥 안 하는데 안 해도 안 해준다. 이제 이 동그라미 했던 거 이미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우리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45페이지의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나왔어요. 1,000원이. 자, 그럼 이 1,000원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익이 있다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주주들이나 직원들한테 상여나 뭐 이렇게 이익 가지고 또 배당해 주겠죠.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주들이나 우리 회사 밖으로 외부인들에게 돈 줘버리는 걸 우리는 사회 유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주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내 유보라고 표현을 해요. 사내 유보. 자, 그럼 우리가 이 1,000원 중에 예를 들어 사회로 600원을 보내고 우리 회사가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원을. 그럼 이 100원이 우리가 외부로 안 보내고 이제 우리 회사 돈이 되죠. 그래서 얘는 회계상의 자본이 될 거예요. 지금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럼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자, 우리는 가산조정,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을 하거나 아니면 차감조정,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을 하면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가산 조정이 예를 들어서 400원이 발생한 거예요. 400원이. 그러면 차감 조정 없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1,400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 600원은 주주가 가져갔으면 주주가 배당받았다라고 해서 세금 내겠죠. 또 직원들이 상여로 받아갔으면 근로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법이 너 1,000원이 아니라 400원 더 벌었대. 그럼 이 400원도 너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얘 둘이를 또 밝힐 거예요. 이 400원 가지고 너네 회사 가지고 있는 거니 외부에서 누가 가져간 거니. 그럼 외부에서 가져가면 사회 유출이 될 거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사내 유보로 나눠질 건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300원이 나갔고 100원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소득 처분이라고 할까? 지금 우리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 신고조정했는데 그럼 지금 이 300원은 누가 가져갔는지 장부에 안 적어 놓은 거잖아요. 원천징수도 한 적이 없고 안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속자를 규명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서 이 돈 장부에 안 적혀 있는데 봤더니 주주가 가져갔어. 너 배당 더 가져간 거야. 대표이사가 가져갔어. 너 월급 더 받아간 거야.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배당, 인정상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월급 형태로 안 가져갔는데 소득 처분에 의해서 귀속되는 것들 있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귀속자를 못 밝히면, 그럼 법인세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모든 입증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표이사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너가 월급 더 받아간 거니까 세금 더 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자 상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속자를 밝혀서 찾는 게 목적인데 기속자 모르겠대.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건 확실히 아닌 거야. 그런데 누가 가진지 모르겠다면 이건 대표이사 너가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입증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정리 다시 해보면 사회 유출은 얘들이 합치면 900원이고 사내 유보 금액이 얘들이 합쳐서 500원이 되겠네요. 자, 이 원리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500원이 우리 법인 세법상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세법상의 자본. 그럼 이 세법상의 자본은 나중에 미래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못 보고 슬픈 일이고 법인세법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면 자주 보게 돼요. 얘가 나중에 청산소득의 과세 근거가 될 거예요. 우리 과세 대상 소득이 제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그리고 우리 비사업용
우리 부동산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하고 그리고 청산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청산했을 때에 도대체 얼마만큼을 청산소득 잡을 거냐의 과세 근거가 될 거예요. 세부상인데 자본 이만큼은 세금 부과 안 당했거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끝내니까 그럼 세금 부과한 걸로 정리하자라고 들어갈 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사무실 다니면 회사 문 닫는 데가 생겨요. 법인들이 청산하는데 해산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아주 슬픈 일이고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이 정리까지 해주면서 회사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 좀 보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바꾼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하는 목적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소득 처분은 이제 종류가 왜 계속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려고 그러지? 자, 가산조정, 차감조정 봤을 때, 자, 그게 사회유출, 사내유보, 기타. 얘도 사회유출, 사내유보, 자, 기타. 이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가산조정에 대해서 사회유출을 보면, 자, 가산조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이만큼 벌었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법인세법이 너 이만큼 번 거 아니고 이만큼 더 벌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가산조정의 부분이에요. 그럼 이만큼 더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럼 가지고 있는지 근거를 열어봤더니 우리 회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은 야, 이거 누가 가져갔니?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회유출이에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사내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더 벌었어, 너 가지고 있지? 네 하면 유보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제가 가져갔는데요 하면 사회유출이 되는 거고, 그것도 이것도 모르면 대표자가 가져갔겠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차감조정은 자, 이만큼 세법에 회계상에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세법이 너 이만큼은 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이게 차감조정이죠. 그럼 지금 이 부분만큼 사라졌는데 이만큼 번 거 아니야, 누가 가져갔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감조정에서는 사회유출이 없어요. 사회유출이. 누가 가져갔어 라고 물어볼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감조정은 세무조정수가 몇 개 없어요. 그럼 얘가 너 안 벌었는데 왜 벌었다고 했니? 아, 이거요? 조금 차이가 났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유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할 때 세법상에서 유보는, 회계에서는 사내유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둘 다 사내자를 생략을 해요. 사내자는. 그래서 그냥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근데 여기에 글자를 보면 가산조정의 유보하고 차감조정의 유보를 똑같이 표현하게 되면 어느 거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유보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래서 가산조정의 유보는 그냥 플러스 유보라고 하기, 그러니까 그냥 유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차감조정의 유보는 여기에 마이너스 차감조정 유보라고 앞에 부의 표시를 붙이게 돼요. 차감조정에서 있는 유보다, 얘는 가산조정에 있는 유보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기타는 외부로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잠시 보류되어 있는 유보도 아니고 그 외에 세법하고 회계상의 차이 부분을 가산조정이 나온 걸 기타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가산조정 나온 걸 기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유보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걔네들 가지수인데, 그러면 먼저 유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보. 자, 지금 우리 책에는 또 아주 친절하게 145페이지에는 표로 죽여놓은 걸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를 보면, 자, 얘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일시적 차이예요. 일시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적은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일시적 차이는 세법법전에 적혀 있는 표현이고, 자, 여기에 수식어를 더 넣어야 돼요. 원래 회계상의 자본하고 세법상의 자본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자산이나 부채로 인해서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있죠.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로서 세법상의 자본과 회계상의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을 읽으실 때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실기하고 이론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가산 조정 부분을 가지고 보면, 자, 가산 조정 말고 죄송해요. 자, 첫 번째 가지고 보면, 내가 왜 이래? 자, 회계상의 자본이 있는데, 세법상하고 자본이 차이가 나요. 근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봤더니 이 차이가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부채의 감소로 인해서 자본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하면 세법상의 자본이 되는 게 우리는 가산 조정의 그냥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회계하고 세법의 차이가 자산이 증가가 된 거예요.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높아져야 되거나, 혹은 부채에서 차이가 나서 자본이 증가돼야 되는, 세법상 자본하고 차이가 나는 이런 얘네들이 원인으로 해서 얘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온 차이를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산 조정의 유보라고 하고, 그럼 두 번째 회계상의 자본하고 여기에 자산의 감소나 반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세법상의 자본과 차이가 나는 걸 차감 조정 유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느낌이 도통 안 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내라고. 그런데 제가 간단한 예 가지고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쓰는 예가 우리 이제 첫 자와 같이 하는 세무 조정이 되는데 시험에 나와요. 진짜 기초인데,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내가 설명하는데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하나 볼게요. 나중에 같이 기출 문제 풀고 하면서 웃을 거예요. 예, 끝까지 나온다고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에 토지를 사요. 땅을 사는데
자, 우리가 장부에 땅 1,000원을 사면서 1,000원치를 사면서 취득세 200원을 줬어요. 그래서 1,200원을 주는데, 자, 우리가 대변에 현금으로 1,200원을 주면서 차변에 토지 1,000원이라고 쓰고, 무기가 뭐지? 세금과 공과금 200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때 계속 저렇게 처리해요. 취득세를. 우리 취득세 뭐라고 처리해야 되죠? 토지라고 해야 되죠. 세법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험 문제 내려고 계속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라고 써요. 나중에 여러 개 서식에서 보면 서식마다 얘가 계속 들어와서 그딴 행동을 해요. 그럼 세법도 사실은 생각이 똑같아서 우리가 장부 쓸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토지 1,200원 대변에 현금 1,200원이다 이렇게 쓰기를 우리 세법이 원하고, 회사도 이렇게 분계 쓰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분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세무 조정할 건데, 법인세 회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인세 회계라는 건 장부에 되어 있는 걸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를 조정해서 장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은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첫 조정이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려고 수정 법인세 회계 수정 분계를 보면, 자, 지금 이 분계로 바꿀 거면 세금과 공과 인정 안 하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가야 되고, 토지 1,000원 적혀 있는 거 1,200원 만들어야 되니까 200원 높여야 되겠죠. 그럼 수정 분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토지 200원 대변에 세금과 공과금 200원 이거죠.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성격을 볼게요. 성격. 토지의 제가 성격이라 말하는 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그럼 토지의 성격은 뭐죠? 얘 성격은 자산이죠. 그럼 세금과 공과의 성격은 비용이죠. 그죠? 자, 이거 파악했어요?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토지를 높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금과 공과 얘를 지금 지워주는 거죠. 낮춰주는 거죠. 자, 분석 끝났죠? 자, 이거 가지고 세무 조정할게요. 자, 먼저 세무 조정할 때는 우리 전표를 끊을 줄 아는 우리들은,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할 때 이거 엄청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분계 잘하니까 얘가 안 어려운 거예요. 분계 못하는, 해본 적이 없거나 못하는 사람한테 법인세 회계라고 수정 분계하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요. 도대체 얘를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법인세를 배워야 되는데 전표는 안 되고 알기 엄청 힘든데, 지금 우리는 전표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쉽게 이해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정하는 법을 이거 기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용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세법이. 그래서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제 이유를 써줄 거예요. 이유는 세금과 공과 토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쓰죠? 뭐 쓸까요? 아니, 아무거나 써도 돼. 세금과 공과.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다. 200원. 이제 소득 처분해 줄 거예요. 소득 처분. 그럼 반대쪽을 보면 자산을 증가시키죠. 옆에 자산을 증가시키는 걸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게 가산조정의 유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보다라고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쓴 건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법인세 회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분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조정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고, 우리는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법은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썼는데, 이제 나중 되면 지금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 보면서 세금과 아닌데 송금불산이 토지로 처리해야지 유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조정 안 했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 이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수정 붕괴한 건 아니고 세무조정만 한 거야. 그럼 장부에는 이대로 적혀 있겠죠. 이걸 1,500원에 판다라고 볼게요. 이기에 그럼 이기에 이걸 처분하는데, 그럼 장부에서 자 얘를 보내면 우리 장부에는 토지가 1,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토지 1,000원짜리를 팔고 차변에 돈을 1,500원을 받으면 유용자산 처분이익 500원이다. 이렇게 붕괴를 하겠죠. 자, 그런데 세법이 생각하는 이 타이밍의 붕괴는, 세법은 지금 1,200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정해놨잖아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세법은 토지 1,200원짜리를 팔고 돈 1,500원 받았으니까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300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가지고 그럼 수정 붕괴를 생각해 보면 이거. 자, 대변의 토지는 200원이 늘어나야 되고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200원 줄여야 되겠네. 반대에 써서. 그죠? 그럼 차변에 유용자산 처분이익 200원, 대변의 토지 200원 이렇게 써주면 이분계가 이분계로 되겠죠. 똑같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성격을 보면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이고 토지는 자산이죠. 수익을 차변에 보냈다는 건 이만큼 수익 아니야, 수익을 줄여란 이야기죠. 또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라는 건 자산을 이만큼 줄인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세무조정을 해볼게요. 세무조정. 자, 세무조정은 수익비용 이거 보이면 얘 잡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나중에 이상한 경우 뒤에 가서 작업할 건데, 수익비용이 보이면 그거 잡고 우리 전표권은 우리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얘 수익 아니야 라잖아. 왜냐면 지금 500원 했는데 300원이라서 200원 수익 아니야. 그래서 입금 불산임. 자, 이번에 유용자산 처분이익이라 쓸까요? 토지라 쓸까요? 응? 아니,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일단 의미는 통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재산세 이런 거 쓰면 안 돼. 근데 의미만 통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여기에 그냥 유용자산 처분이익이다. 얘 아니다랑 입금 아니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이제 소득 처분은 자산을 줄이고 있죠. 이거는 일어난 게 마이너스 유보라는 거예요. 유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조정하는 걸 해봤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이때 비용 아니야라고 했던 거는 비용 아니니까 가산 조정이 됐죠. 이때 이 200원치만큼은 세금이 더 나왔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 200원치에 대한 세금이 나왔는데 장부에서는 이 200원치를 빼고 계산했고 여기에 2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이미 여기에 200원을 집어넣어 세금 부과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취소해서 세금 부과해놓고 여기서 또 집어넣어서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세금 부과했으니까 이번엔 안 하겠다고 이 200원을 줄인 거예요. 이해갔나요? 그럼 이 원리를 다시 말할게요. 그럼 지금 유보라고 말한 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지금 아닌 걸 나중에 맞다고 하겠다. 아니면 넌 아직 안 했지만 난 지금이야. 유보는 세법과 회계의 타이밍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 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타이밍의 차이라는 건 결국은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야. 나는 장부에 오늘 팔았다고 안 적었어. 그런데 세법이 너 오늘 판 거야. 예를 들면 위탁 판매. 올해 팔았는데 수탁자가 팔았다고 말 안 해줘가지고 나는 그 장부에 안 쓴 거예요. 그런데 뭐 세법이 어떻게 알았는지 시험 때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수탁자가 인도했을 때가 판매한 시점이 법인세든 회계든 부가세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 팔았다고 세법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올해 세금 부과하겠죠. 판 거에 대해서.
근데 회사는 내년에 장부에 처리한 거야. 그럼 이미 전년도에 팔았다고 하면서 세금 부과했으니까 올해는 세금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회사는 장부에 처리했으니까 너 이거 이제 판 거 아니야? 전년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취소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자, 그럼 지금 얘는 얘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가산 조정이죠. 가산 조정이 있었던 걸 너 지금 얘만큼 더 번 거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는 차감 조정이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보죠. 가산 조정 유보. 그러면 얘는 차감 조정 유보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유보의 추인이라고 해요. 유보의 추인. 자, 그러면 만약에 처음 생길 때에 얘가 마이너스 유보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로 유보가 되면 얘도 나중에 추인이 된다면 나중에는 가산 조정의 유보로 추인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추인은 한마디로 가산 조정 유보면 차감 조정 유보로 추인될 거고 차감 조정 유보면 가산 조정의 유보로 추인될 거예요. 그럼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 유보를 따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있는데 이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고 우리 수업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다른 문제의 언급은 무진장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보가 있다는 정보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자적을표라고 표현하는데 자적을표라고 하는 애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예요. 그럼 여기에 유보가 있는 건 언젠가는 추인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관습적으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우리가 재무회계를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개정은 그 다음 연도 소멸되고 이유가 달라지죠. 그럼 지금 세무과 공과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서로 같이 연계됐다라는 느낌이 작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여기에 자산부채를 써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토지라고 써두면 토지 팔렸으니까 정리 추인하는 거네. 그럼 지금 이 생각 안 하고 얘 팔았대. 그럼 내 자적을표 봤더니 유보로 처리해놨던 얘가 있어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했었네. 그럼 얘를 입금 불산입하거나 송금 산입 쓰거나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반대로 뒤집는 거니까. 그리고 가산 조정 유보했으면 차감 조정 유보로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지금 저와 같이 글로 쓰니까 얘가 지금 생겼고 나중에 없앤다라는 거 알겠죠? 이쪽은 추인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바보 같은 컴퓨터는 알까요? 지금 마이너스 유보라고 쓴 게 추인되는 애인 건지 아니면 발생하고 있는 애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전산의 서식으로서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얘도 작성해주고 전부 다 자동으로 작성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생기는 거는 뒤에 수식어로 유보 발생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다라고 하고 추인되는 거는 마이너스 유보 감소 플러스 유보 감소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보 발생이 되면 추인하게 되면 마이너스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 추인이 되면 우리는 플러스 유보 감소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얘를 빼버리면 구분이 안 가니까 컴퓨터에는 우리가 발생이다 감소다를 가산 조정에도 유보 발생 감소가 있고 차감 조정에도 유보 감소 발생이 있어요. 그럼 이 유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번에 차이가 났네. 발생. 이번에 내가 봤는데 과거 유보했던 거 얘 없어지는 거네. 지워야지. 추인되는 거니까 감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 조정, 가산 조정 때문에 발생 감소가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생길 때, 얘는 추인되어서 없어질 때 감소다라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 할 때 얘 보면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소득 처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지금 유보 이야기만 했는데 내일 나머지 사회 유출의 종류들하고 기타하고 종류 보고 나서 재미는 바로 컴퓨터 놀이로 들어갈 거니까 오늘 그렇게 처음 듣는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미없는 내용은 아니죠.